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립금천 청소년센터 NU에서 나온 전재호, 심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 진로특집을 맞아서 많은 청소년분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제 강사분의 자기소개와 재직 중이신 회사의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립사이언스의 대표 엄수연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이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됨에 따라서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는 직업관과 마주하게 될 건데요. 자, 그러한 미래에 자기들의 진로를 고민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요. 자, 4차 산업과 관련된 체험을 하고 또 학습할 수 있는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급하고 교육하는 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로만 끝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한 친구들에게 기업과 정신을 바탕으로 창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청소년들의 창업 동아리를 인큐베이팅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 시대에 점점 생겨나게 될 직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빅데이터 수집과 또 수집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가 등 이렇게 원래 없었던 직업들이 생겨나고요. 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직업 등 현재까지 없었던 직업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로봇 관련된 직업들 중에서요. 로봇 엔지니어링 이렇게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요. 로봇 개발자, 로봇 디자이너 또는 로봇 오퍼레이터 등등 각 분야별로 또 전문적인 직업들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생겨날 직업 중에 하나가 로봇 엔지니어인데요. 그렇다면 로봇 엔지니어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기계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 딱 생각 떠오르죠? 그런데 이런 기계들이 우리 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런 기계보다 좀 더 지능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기계를 일컬어서 우리가 로봇이라고 합니다. 로봇 엔지니어링은요, 이렇게 로봇들의 지각과 인지와 행동의 분야를 연구해서 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현하는 일을 이렇게 오퍼레이팅 하는 일을 하는 건데요. 또 산업이나 의료뿐 아니라 실생활에 이용될 수 있도록 로봇을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또 로봇의 구성 요소를 연구하고 또 조립한 후에 자동화 시스템을 설비하여서 뭐 운용도 하고 또 정비도 하고 또 고장나면 수리도 할 수 있는 등등 이르기까지 로봇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을 바로 로봇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네, 로봇 엔지니어가 로봇과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로봇 엔지니어는 왜 사라지지 않나요? 로봇 엔지니어링은요, 우리의 생활이 좀 더 이제 앞으로 자동화되고 이런 걸 도와주는 것이 바로 로봇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조와 생산, 모든 분야의 서비스가 아마 로봇이 대체를 할 거기 때문에요. 로봇에 관련된 직업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로봇 엔지니어가 되려면 어떤 루트를 밟아야 하는지 학과나 아니면은 어떤 공부를 하면 유리한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로봇 관련된 학과 얘기하라고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공대 이렇게 떠오르죠. 정말 생뚱맞게 음대 나와서는 아니잖아요. 공대 이렇게 떠오를 텐데요. 공대가 가장 로봇과 관련된 일을 하기 적합한 학과고요. 기계공학과 아니면 전자전기공학과 등 공대가 사실은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공학과 같은 스마트 융합공학과 이런 것들이 학교마다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로봇 엔지니어가 되는 데는 공대를 또 기본으로 관련된 파생되어진 학과를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퓨터 공학과를 나와야 로봇 엔지니어가 되는데 유리하다고,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꼭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 쪽 관련된 이유는 사실 로봇과 관련된 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하게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게 수학인데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수학을 잘하면 로봇을 잘 만든다. 이 얘기가 끝나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러한 수학식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아는 친구들이 로봇 엔지니어로서의 필요한 인재거든요. 아무래도 수학을 베이스로 로봇과 관련된 공부를 배우는 곳이 바로 공학과다 보니까 그래서 공학과를 나오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로봇 엔지니어가 되면 어느 곳으로 취업이 가능할까요? 로봇 사업은요, 바로 투자한 만큼 결과가 바로 나오는 사업이 아닙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벤처기업, 중소기업들 보면은 벤처기업들이 IT 소프트웨어 쪽으로 취중된 것을 봐서라도요, 이렇게 하드웨어 쪽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큰 투자, 또 긴 기간 동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겠어요? 대기업 맞습니다.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기업이 로봇과 관련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할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을 충원해야겠죠? 네. 그래서 아마 친구들이 로봇과 관련된 학과를 준비를 하면은 대기업에 아마 취직이 가능할 것이고요. 또 그러한 대기업의 투자는 뭐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뭐 산업용, 또 협업 로봇, 웨어러블 로봇 등등 또 많은 분야로 세그먼트 되어지겠죠. 대기업에 아마 취직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로봇 엔지니어와 4차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어울리마당을 보고 있는 여러 청소년들이 지금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특성화 이제 다니는 친구들이 아닌 인문계 친구들은 사실 학과에 많이 집중하잖아요. 집중을 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학 조금 더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뻔하게 공부 열심히 해라 얘기가 끝내버리니까 그거 말고요. 교내에서 열리는 인문계 안에서도 좀 과학 선생님이 조금 많이 추천하는 그런 대회들이 있어요. 교내 대회들. 친구들끼리 팀을 좀 이루어서 로봇과 관련된 아니면 기계와 관련된 요즘에는 뭐 아두이노처럼 작게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많은 키트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뭐 연계해가지고 친구들이 팀을 만들어서 교내에서 열리는 과학과 관련된 대회에 적극적으로 출전을 하고 또는 교회에서도 나오는 대회 굉장히 많아요. 뭐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그다음에 과학과 관련된 나라 정부 재단에서 나오는 많은 그런 대회들이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런 데 출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포트폴리오가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로봇 분야는요,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의 지식들이 요하는 일이다 보니까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융합해서 연구해야 하는 뭐 그러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찾아내고 또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야말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친구들이 꼭 공부만 너무 하지 말고 아까 선생님이 제가 추천한 것처럼 그러한 대회가 뭐가 있는지 좀 찾아보면서 친구들하고 꼭 좋은 결과, 꼭 상을 타지 않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협동하고 뭔가 협업하는 거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뭐 이러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 갖는 그런 경험들을 갖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로봇 엔지니어의 진로를 선택할 때 협업 과정에서의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 데서 아마 진로 선택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립사이언스의 엄수현 대표님과 NU의 전재호 신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